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한성그룹 본사 앞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구부정한 허리, 낡은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의 모습은 여느 청소부와 다를 바 없었다. 박할아버지 또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김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럼 일찍 와야지. 직원들 오기 전에 깨끗하게 해놔야 하는데. 노인은 온화한 미소로 답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이름은 박재현, 70이 넘은 나이에도 매일 새벽마다 회사를 찾는 성실한 청소부였다. 할아버지는 정말 부지런하셔. 우리보다 일찍 와서 우리보다 늦게 가시잖아. 신입사원 정미영이 동료에게 말했다. 맞아. 그런데 저분 혼자서 40층 건물을 다 청소하시는 게 대단해. 나이가 있으신데도. 박재현은 이런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다. 매일 아침 6시, 박재현은 1층부터 차근차근 청소를 시작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유난히 직원들의 행동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지나가는 직원들이 인사했다. 어떤 이는 무시하고 지나가고 어떤 이는 친근하게 말을 걸었다. 박재현은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다. 청소부 아저씨. 젊은 대리 한 명이 불쑥 나타나 말했다. 여기 커피 흘렸는데 빨리 치워주세요. 이모님들 지나가시거든. 알겠습니다. 박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즉시 청소도구를 가져왔다. 하지만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그의 표정엔 묘한 감정이 스쳤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는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다. 직원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다. 요즘 회장이 너무 까다로워. 맞아. 실적 압박도 심하고. 직원들 생각은 안 하고. 회장실에서 내려오는 지시만 무작정 따르라니. 박재현은 아무 말 없이 밥을 씹었다. 숟가락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오후가 되면 그는 각 부서를 돌며 청소했다. 임원들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이번 분기 실적 좀 부풀려서 보고하자. 영업부장이 말했다. 회장이 알면 난리 나겠지만 청소부 앞에서 뭘 못할 말이 있겠어. 박재현은 걸레를 꽉 쥔 채 청소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변해갔다. 박할아버지, 저기 화장실 휴지도 떨어졌어요. 과장 한 명이 턱으로 가리키며 명령조로 말했다. 바로 갈아드리겠습니다. 박재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굽히며 성실히 일했다. 저녁 7시, 마지막 직원이 퇴근하고 나면 박재현은 천천히 건물을 나섰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 경비원 김씨가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아니야, 내일 또 보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재현은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다. 무시당하고 명령받고 투명인간 취급받는 하루였다. 사람들이 직책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불쾌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관찰하는 눈빛이었다. 이 회사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제대로 보게 되는군. 박재현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청소부 일을 할 생각이었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들이 많았다. 누가 진정 좋은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않은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파악하고 싶었다. 당분간은 이대로 지내는 게 좋겠어. 그의 마음속엔 이미 오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현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회사에 도착했다. 청소도구를 정리하고 1층부터 청소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할아버지 엘리베이터 타세요. 신입사원 정미영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계단으로 갈게요. 에이, 무거운 청소도구 들고 계단으로 가시면 힘드시잖아요. 박재현은 미영이의 친절에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10층에서 문이 열렸다. 잠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원 이도현이 성큼성큼 걸어와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이게 뭡니까? 이도현은 박재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청소부가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태워드렸어요. 정미영이 급히 나섰다. 당신이 누군데 함부로 태워줘요? 규칙도 모르나?
이도현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저 죄송합니다. 박재현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줄 알아요? 청소부 따위가 임원 전용을 쓰다니 제정신입니까? 엘리베이터 안이 얼어붙었다. 함께 탄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다. 이사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미영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뭐가 너무해요? 규칙은 규칙이에요. 신입사원이 나서지 말고. 이도현은 박재현을 노려보며 계속했다. 할아버지, 나이가 들어도 예의는 지켜야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요. 주제도 모르고. 박재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다음부터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나 걸어 다니세요. 알겠어요? 대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달랐다. 12층에 도착하자 박재현이 먼저 내렸다. 참 꼴불견이네. 이도현이 혀를 찼다. 이사님, 그래도 어르신인데. 어르신? 청소부잖아요. 요즘 청소부들이 너무 주제를 몰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후 박재현은 복도에 멈춰섰다. 30년 전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미영이 계단으로 올라와 물었다. 괜찮아요. 젊은 친구 고마워요. 이도현 이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저희한테도 막대하거든요. 박재현은 정미영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어른께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는 청소부니까. 박재현은 쓴웃음을 지었다. 회사에서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다니.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이도현은 동료들과 앉아 있었다. 오늘 아침에 청소부 하나 혼내줬어요. 왜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 타고 있더라고요. 분수도 모르고. 아, 박 할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신데. 성실하면 뭐해요? 규칙도 안 지키는데. 이도현은 계속 불평했다. 나이 들면 더 조심해야죠. 젊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박재현은 멀리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함을 느꼈다. 오후에 청소하러 이도현의 사무실에 갔을 때였다. 아, 청소부 아저씨. 기분 나쁜 건 아니죠? 이도현이 건성으로 말했다. 주제를 알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이해합니다. 박재현은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이 회사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달 됐습니다. 그럼 회장님도 본 적 있겠네요? 박재현의 손이 잠시 멈췄다. 한번. 멀리서요. 어떤 분이세요? 까다롭다던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현은 복잡한 마음으로 대답했다. 자신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듣는 기분이 묘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가는 길, 박재현은 오늘 일을 되돌아봤다. 모욕당한 기분보다는 오히려 깨달음이 컸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재현은 여전히 매일 새벽 청소부로 출근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박 할아버지,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김 씨가 평소처럼 인사했다. 응,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 박재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날 아침, 박재현은 평소와 다르게 지하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의 전용 벤츠가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오늘 드디어 결정하신 건가요? 운전기사 박 씨가 물었다. 그래, 이제 그만 숨어 있을 때가 됐어. 박재현은 트렁크에서 정장 가방을 꺼냈다. 최고급 수트였다. 1시간 후, 한성그룹 회장 전용 승강기가 움직였다. 회장님 승강기가 움직이네. 1층 로비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40층에서 내린 박재현은 회장실로 걸어갔다. 비서실장 강 부장이 깜짝 놀라며 맞이했다. 회장님, 갑자기 어떻게? 강 부장, 전 임원 긴급회의 소집해. 네? 갑자기요? 지금 당장. 5분 안에 다 모이게 해. 곧 전관방송이 울려 퍼졌다. 전 임원은 즉시 대회의실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이 술렁거렸다. 40대 이사인 이도현도 당황하며 서류를 정리했다. 이상하네. 미리 공지도 없이.
5분 만에 모든 임원들이 대회의실에 모였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완벽한 정장 차림의 박재현이 들어왔다. 저분이. 일부 임원들이 웅성거렸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회장 박재현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40대 이사 이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떻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박재현이 미소를 지었다. 지난 2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일했는데. 설마.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맞습니다. 지난 2달간 저는 청소부로 이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청소부. 박할아버지가. 임원들이 충격에 빠졌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보았죠. 이도현은 식은땀이 흘렀다. 일주일 전 엘리베이터에서의 일이 떠올랐다. 회장님. 그때. 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임원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말입니다. 박재현이 이도현을 바라봤다. 청소부 따위가 임원 전용을 쓴다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40대 중반의 이도현이 벌떡 일어서며 사과했다. 아니에요. 몰랐으니까 진심을 보여준 거죠. 박재현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게 바로 제가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임원들도 당황했다. 자신들이 청소부 앞에서 했던 말들이 생각났다. 회장님, 저희가. 괜찮습니다. 덕분에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박재현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도현 이사. 네. 당신은 15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직책으로만 판단해왔을까요? 이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람의 가치는 직책이나 지위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박재현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40대 이사 이도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다. 박재현은 차분히 모든 임원들을 둘러봤다. 지난 2달간 청소부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도현 이사. 네. 40대 이도현이 벌떡 일어섰다. 일주일 전 엘리베이터에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청소부 따위가 임원 전용을 쓴다고 하셨죠. 박재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리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도현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 만약 제가 정말 청소부였다면 그렇게 대해도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이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람의 가치를 직책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박재현이 일어서서 말했다. 만약 당신의 아버지가 청소부였다면 어떨까요? 그건. 당신 자녀가 그런 말을 듣는다면요? 이도현은 말문이 막혔다. 사람은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박재현이 단호히 말했다. 이도현 이사, 당신은 오늘부로 해임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도현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다. 저에게 아이가 2이나 있습니다. 집 대출도 남아있고요. 15년간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도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내가 아프기까지 해서. 제발 해고만은. 결정된 일입니다. 박재현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때 청소부 아저씨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생각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도현이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다른 임원 여러분, 오늘 일을 교훈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원들이 대답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직원은 소중한 가족입니다. 박재현이 힘주어 말했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사람으로서는 동등합니다. 임원들은 깊이 반성하는 표정이었다. 이도현 이사는 오늘 오후에 짐을 정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정말 마지막으로. 이도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애원했지만 박재현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재현이 회의실을 나가자 임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미영아, 회장실로 와보겠나? 비서실장이 정미영을 불렀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야, 회장님이 부르시네.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재현이 앉아 있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정미영이 인사했다. 미영 씨, 혹시 나를 기억하나요? 박재현이 미소 지었다. 죄송하지만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탄 적이 있어요. 박재현이 힌트를 줬다. 엘리베이터요? 혹시? 정미영의 눈이 커졌다. 맞습니다. 청소부 박할아버지가 바로 저예요. 어머, 정말요? 정미영이 깜짝 놀랐다. 그때 이도현 이사가 저를 모욕할 때 용기 있게 말해줬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신입사원이 임원에게 맞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 박재현이 진심으로 말했다. 미영 씨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인사팀으로 발령을 내겠습니다. 네? 인사팀이요? 정미영이 놀랐다.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요. 박재현이 설명했다. 앞으로 우리 회사 인재 채용을 도와주세요.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당신은 사람의 진짜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정미영은 감격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당신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마세요. 박재현이 당부했다. 네, 회장님. 그날 오후, 박재현은 전 직원 앞에서 연설했다. 권력으로 회사를 지키지 않겠습니다. 존중과 신뢰로 한성그룹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다. 청소부든 회장이든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무시당했던 청소부가 진정한 리더로 돌아온 순간이었다.